예기치 않았던 외래종의 침입. 새로운 영토에서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침입자들. 낯선 종들이 한반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외래종의 대발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7월 충북 창원의 대청호변에 자리 잡은 포도밭. 어두운 회갈색의 나방 같은 곤충들이 나무를 점령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종이다. 사흘이 멀다 하고 약을 쳐도 어디서 나타나는지 낯선 곤충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여름 내 농부는 작은 벌레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러 번 쳤지요. 여러 번 쳤어. 가양으로만 뭐 때로는 지구 댕기매고 기계로다 전포장 치고 요일가랑 걸리고 그때는 죽어요. 그래도 또 한 3일 있으면 또 날라와. 그 끝도 안 듣는 이게 농촌 사람들하고 중국 매매하고 전쟁이. 날개를 펼치면 선홍색의 속날개가 드러나는 곤충. 주홍빛이 선명한 경고색으로 무장하고 침 모양의 긴 입으로는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다. 초대받지 않은 침입자. 이 낯선 곤충의 이름은 흔히 중국 매미로 알려진 꽃매미다. 이게 뿔긋뿔긋해서 처음에 몇 보더라고. 이게 피해줄지 누가 알았어. 50년 넘게 농사를 짓는 동안 본 적이 없다는 곤충. 흡혈곤충인 모기가 동물의 피를 빨아먹듯 꽃매미는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흡즙곤충이다. 녀석들에게 즙을 빨린 나무는 서서히 죽어간다. 비닐하우스를 쳐도 녀석들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다. 어디로 들어왔는지 하우스 안은 꽃매미들의 세상이 됐다. 지난해 가을부터 나타난 꽃매미들이 포도나무를 온통 뒤덮었다. 불과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숫자. 유기농을 하는 신동현 씨는 농약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꽃매미 떼와 힘겨운 전쟁 중이다. 푸년도 돼야지 좀 깔끔할 건데 그 뭐 치약 붙여도 이제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1분도 안 돼서 바로 이제 통과를 했고 결국에는 이거저거 하다 앉아갖고 그 파리 끈끈이를 갖다 붙였는데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제 앞에 그 파리 끈끈이에 묻은 그 전후의 시체를 또 넘어가고 다시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거죠. 꽃매미들에게 공격당한 나무는 잎부터 말라서 죽어간다. 결국 전체 600그루 중 절반이 더 이상 포도를 수확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농부는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전북 구안군. 요즘 홍화래 할머니의 일과는 참중나무밭에 생긴 낯선 벌레를 잡는 일이다. 봄에 잎을 따 나무를 먹는 참중나무는 꽃매미들의 집단 흡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직 어린 참중나무는 꽃매미들의 공격을 받으면 금세 생기를 잃는다. 쉴 새 없이 수액을 빠는 녀석들은 주변을 온통 감로라는 달콤한 배설물로 적셔놓았다. 그거 죽는 것이다. 이게 죽는 것이다. 중나무예요? 죽나무 이것도 죽고 이것도 죽고 자꾸 죽는 거예요. 저거랑 많이 죽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곤충떼의 습격. 할머니는 참중나무가 죽은 이유가 이상한 곤충들 때문이라고 믿는다. 이놈도 똑같은 밭인데 어째 이놈 하나가 이렇게 죽을 리가 있냐. 나방이 빨아먹어서 죽었냐 그거요.
이거 죽어요. 이거 죽든지 이것도 죽는데. 꽃매미 떼의 갑작스런 출현은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도 예외가 아니다. 모래를 지은 녀석들이 호두나무에 빼곡하게 앉아 맹렬하게 수액을 빨고 있다. 앞마당까지 이 지경이다 보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유, 난 많다 그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어저께 아침에. 아이 또 잡았다. 자자 손보다 팔가는 건 모르네. 거기 자꾸 키우는데 죽었대가. 올해 봄에 그도 저렇게 저것도 싱싱했더니 요즘 우리 이파리 다 떨어지고 맞아. 이것도 맞아. 이거는 먼저 죽었어. 이 봄에는 아주 싱싱했었어 이파리가. 꽃매미의 집단 흡집으로 나무가 죽는 일도 다반사다. 일반 매미들과 달리 수십, 수백 마리가 군집 생활을 하는 꽃매미. 한창 열매가 연글 시기지만 나무는 잎조차 제대로 달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 한두 마리의 그 흡접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수백 마리씩 이렇게 붙어서 흡접을 한다면은 나무의 영양 상태에 불균형이 와버리고 그러다 보면 나무가 이제 쇠약해져서 결국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국내의 꽃매미 피해가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지난 2006년. 그 후 피해 면적은 매년 수십 배씩 급증하고 있다. 포도밭을 대상으로 한 조사만으로도 꽃매미는 올해 지난해보다 30배 이상 늘었다. 폭발적인 증가다. 서울, 천안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발생 지역도 3년 만에 전국으로 확산됐다. 급기야 정부는 올 6월 제주도를 제외한 국토 전역에 꽃매미 발생 주의보를 내렸다. 갈수록 폭발적으로 수가 늘고 있는 꽃매미. 불과 3년 만에 한반도 전역에 출현한 이 낯선 벌레들은 대체 어떤 곤충인가? 그러나 갑작스레 대발생한 꽃매미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은 많지 않다. 우선 꽃매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참매미 등과는 전혀 다른 종이라는 것. 다만 일반 매미와 꽃매미 모두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흡즙 곤충이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일반 매미의 수액 흡즙 기간이 길어야 21인 반면 꽃매미의 흡즙 기간은 6개월이나 된다. 또한 일반 매미와 달리 꽃매미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발생 과정이다. 보통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일반 매미가 알에서 성충이 되는 데는 4년에서 7년이 걸린다. 하지만 꽃매미의 발생 과정은 1년마다 반복된다. 가을에 산란한 꽃매미 알은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이면 애벌레인 약충으로 부화한다. 그리고 번데기 과정 없이 몇 번의 허물벗기를 거쳐 여름이면 날개를 가진 성충으로 자란다. 환경만 맞는다면 그만큼 대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cm에 불과한 꽃매미의 몸 또한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다리와 발의 톱니형 가시들은 나뭇가지를 붙잡는 데 효과적이고 발톱 사이에는 미세한 감각기관인 욕반이 있다. 욕반은 강한 접착 성분을 갖고 있어 매끄러운 표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는다. 눈 아래 위협적으로 보이는 두 개의 주홍점은 안테나 역할을 하는 특수한 더듬이다. 둥글게 부풀어 오른 더듬이는 소리를 감지하고 짝짓기를 할 때 암수 구분까지 해준다. 외투처럼 몸을 감싼 겉날개는 비에 젖지 않는다. 지방 성분의 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속날개의 선명한 주홍빛은 흔히 독을 가진 생물들이 천적에게 보내는 화려한 경고색이다.
수백 마리 개체가 모인 중에는 간혹 돌연변이도 눈에 띈다. 주홍색 속날개에 보통의 흰색 대신 선명한 파란색을 가진 녀석이다. 돌연변이가 아니더라도 꽃매미과의 곤충은 화려한 날개가 특징이다. 그러나 화려한 날개에 비해 나는 모습이 그리 우아하진 못하다. 녀석들이 날아오를 때는 주로 위험이 닥쳤을 때. 먼저 긴 다리를 이용해 메뚜기처럼 뛰어오른 후에야 허공에서 기우뚱거리며 날개를 편다. 하지만 뭐니 해도 꽃매미의 최고 생존 무기는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수액을 빨아마실 수 있는 바늘처럼 생긴 입이다. 목표물을 만나면 먼저 빨대처럼 생긴 아랫입술로 수차례 흡집할 부위를 탐색한 후 적당하다 싶으면 또 하나의 날카로운 침을 꺼내 나무의 채관부를 파고든다. 신중하기 그지없는 꽃매미의 흡집. 그러나 꽃매미가 얼마만한 양을 흡집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다만 흡집은 밤낮 없이 계속된다는 점과 수액을 먹는 동안 비오듯 배설하는 감로의 양으로 보아 그 양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그렇다면 꽃매미가 흡집과 동시에 많은 양의 수액을 다시 배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많이 먹는데 그걸 소화액으로 다 감당하려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소화액이 엄청 많아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먹자마자 그 중에 일부는 소화를 시키지만 대부분은 그냥 1차로 걸려서 필요한 거 일부만 빼고 나머지는 바로 직장으로 해서 배설을 해버립니다. 수백 마리 꽃매미 무리의 먹이터가 된 경기도 광주시의 한 가죽나무. 한여름 푸르러야 할 잎들이 온통 검은 빛을 띠고 있다. 당분이 포함된 꽃매미의 배설물로 인해 곰팡이균이 번식했기 때문이다. 검정 곰팡이는 잎의 광합성을 막아 식물에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감로가 묻어 있으면 이제 습도가 높고 이제 무기질이라든지 당 성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이제 곰팡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검정게 변하게 돼서 잎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저해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피해가 큰 곳은 포도 과수원이다. 나무 아래는 꽃매미들이 배설한 감로가 빗물처럼 흐른다. 이렇게 많은 양의 수액을 잃은 나무는 영양분을 잃고 잎과 줄기가 말라간다. 꽃매미의 집중 공격을 받은 나무가 겨울을 나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나 뜻밖의 꽃매미의 달콤한 배설물이 반가운 생물도 있다. 포도잎에 떨어진 감로를 먹는 벌. 녀석은 힘들이지 않고 먹이를 얻었다. 우리나라의 꽃매미의 존재가 처음 보고된 것은 1932년에 조선박물학회 잡지. 도이라는 일본인 학자가 소요산에서 라이코마, 즉 꽃매미를 발견했다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라 이후 한국 동식물 도감엔 꽃매미가 엄연한 한반도의 곤충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그 후 70년이 넘도록 꽃매미를 다시 본 사람은 없다. 꽃매미는 과연 원래부터 한반도에 살았던 곤충일까?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표본이 없는 거예요. 표본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이름만 정해져 있지 그 종에 대해서 표본은 한 번도 국내에서 채집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그 종은 없는 거다 하고 이름을 빼야 된다라고까지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거죠.
한반도 꽃매미의 존재를 최초 보고한 일본 학자 역시 불과 3개월 뒤 자신이 본 것이 꽃매미가 아닌 희조 꽃매미였다고 정정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꽃매미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서식했는가? 아니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가? 충북대 식물의학과에서는 중국과 한반도 꽃매미의 유전자 염기서열 변이를 비교함으로써 그 수수께끼를 풀어냈다. 만약 아무런 변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현재 국내에 출현한 꽃매미는 최근에야 중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분석 결과 두 곳 꽃매미의 유전자 염기서열은 동일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꽃매미과 곤충은 모두 600여 종. 화려한 날개가 특징으로 열대와 아열대에 주로 분포하지만 온대 지방에도 다수가 산다. 국내에는 그동안 희조 꽃매미 단 한 종만이 드물게 발견됐다. 충북대 조수원 교수팀과 함께 희귀곤충으로 알려진 희조 꽃매미를 찾아 나섰다. 드물긴 하지만 해마다 월악산 굴참나무 숲에서는 한두 마리의 희조 꽃매미가 발견되어 왔다. 그래? 희조 꽃매미는 꽃매미와 비슷한 사촌간의 곤충이다. 크기가 좀 작을 뿐 생김새는 물론 긴 입으로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습성까지 닮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발생한 적이 없고 수가 매우 적다. 한 마리도 아니고 지금 2마리, 3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운이 무척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보면은 월악산 지역은 조금 곤충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우려가 돼요. 희조 꽃매미와 달리 외래종으로 밝혀진 꽃매미. 도대체 이 불청객은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해 한반도로 침입한 것인가? 가장 먼저 제기된 가능성은 꽃매미가 멸강나방이나 애멸구처럼 기류를 타고 중국에서 대규모로 날아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곤충의 장거리 이동에 대해 연구해온 경상대 송유한 교수. 그는 꽃매미가 중국에서 직접 한반도로 날아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분명한 사실은 뭐 멸구나 이런 것처럼 멸강나무 이런 것처럼 뭐 바람을 타고 이렇게 원거리를 비례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례했다고 그러면 그 발생하는 지점도 이렇게 상당히 넓어야 될 거고, 최근에 2005년 뭐 그 이후로 이렇게 나타난 건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주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렇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천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꽃매미만 들어오니까 천적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증가를 하는 거죠. 직접 날아온 것이 아니라면 다른 가설은 수입 목재나 묘목에 꽃매미의 알이 묻어왔을 가능성이다. 그렇게 유입된 알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과 만나면서 대발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도시에 무엇이 꽃매미를 키웠던 것일까? 2006년 발생 초기 꽃매미의 출현은 주로 도심의 가죽나무 가로수에서 시작됐다. 가죽나무는 꽃매미가 가장 좋아하는 기주식물로 공교롭게도 꽃매미와 같이 중국이 원산지다. 가죽나무는 번식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 1960년대부터 도심 가로수로 많이 심어졌다. 뿐만 아니라 가죽나무는 과거에는 충남 아래쪽에서만 자랐지만 기후온난화로 인해 서울까지 분포지가 넓어졌다. 한반도 전역이 꽃매미의 서식지가 될 조건을 갖춘 셈이다. 특히 또
꽃매미가 좋아하는 기주식물인 가죽나무가 우리나라 전국에 다 분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올해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 내륙 지방에서 꽃매미가 아마 발견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토록 대발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꽃매미가 어떻게 들어왔든 겨울 혹한기를 견디지 못한다면 대발생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겨울 저온에서 얘들이 월동할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인계온도 이하가 계속 지속이 되면 그 동사를 해버리는데 그 이상이 되니까 견딜 만한 온도 이상이 되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꽃매미 피해를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충북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이곳에서 꽃매미의 대발생과 관련해 주목하는 것은 알이 월동하는 겨울철 기온과의 상관관계다. 실험 결과 영하의 온도는 꽃매미 알의 생존에 치명적이었다. 알을 실험을 할 때 이제 알 한 알 하나 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0도씨에 한 48시간 정도를 처리를 하면 죽거든요. 꽃매미의 알이 우리나라에서 월동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곧 꽃매미의 토착화를 의미한다. 한반도는 점점 더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간 1.5도나 상승했고 이는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보다도 2.5배나 높은 수치다. 더 큰 문제는 겨울철 추위마저 약해지고 있다는 점. 불과 30년 만에 한강 결빙 일수는 절반으로 줄었고 서울의 겨울철 평균 기온 또한 영하에서 영상으로 바뀌었다. 따뜻해진 겨울이 벌레들을 키운 것이다. 한여름,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는 생명들의 풍경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나무를 타고 내려오는 빗물이 꽃매미들에겐 거센 강물과 같다. 그러나 이 여름의 시련을 견딘 자만이 더 많은 생명을 잉태하고 번식시킬 수 있다. 적응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대발생은 꽃매미가 한반도의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우기가 지난 청주 인근의 숲. 무심천의 발원지로 도시 근처에서는 보기 드물게 건강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다. 오랜 동안 생태계라는 거대한 세계의 일부로서 균형을 맞추며 존재해온 숲의 곤충들. 그들에게 여름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랑의 계절이다. 그러나 올해 이 숲엔 낯선 침입자가 있다. 깊은 산중까지 꽃매미들이 들어온 것이다. 가죽나무가 아닌 산담쟁이 줄기에서 수액을 빨고 있는 꽃매미들. 그들이 숲의 만찬을 즐긴 대가로 주변은 온통 끈끈하고 검게 변했다. 꽃매미가 배설한 감로가 묻은 것이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이미 숲의 생물들은 낯선 침입자와의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다. 원래 살던 곳에서는 적절하게 통제되던 생물도 새로운 영토에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늘 수 있다. 다양한 천적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두꺼비 같은 양서류는 강력한 천적이지만 풀밭이나 바닥에 있는 꽃매미를 잡아먹을 뿐. 나무에 붙은 녀석들을 상대하기엔 한계가 있다.
어둠 속에도 예기치 않은 복병이 있다. 포도나무에 가득 붙어있는 꽃매미들. 녀석들을 노리는 건 뜻밖에도 청개구리다. 제 덩치만한 꽃매미를 과연 잡아먹을 수 있을까? 강원도 원주에서도 올해 처음 꽃매미가 발생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곳곳에서 방제 작업을 펼치지만 온 도시에 살충제를 뿌릴 수는 없다. 여기저기 죽어가는 꽃매미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며칠 전 방제를 했다는데도 한 아파트 단지의 가죽나무엔 꽃매미들이 즐비하다. 약을 쳐도 그때뿐. 조금 지나면 어디선가 다시 날아든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에도, 베란다 방충망에도 꽃매미는 사람의 기척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이가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봤지만 날라들어. 그냥 자동으로 날라들어가지고 살에도 붙고 그냥 옷에 붙고 이런 데 붙고. 근데 저기는 승미가 뭐냐면 나무에 붙으면 무조건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특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아주 보통이 아니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이니까 시초니까 이렇지만 이게 앞으로는 이게 온 곳에 다 퍼질 거 아니에요. 대전의 아파트 단지들도 올해 꽃매미들의 출현이 잦았다. 작년부터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녀석들의 집단 거주지는 주로 가죽나무. 낯선 곤충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2006년 첫 피해가 발생한 이후 불과 3년 만에 꽃매미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이제 꽃매미를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한반도의 여름을 상징하는 곤충은 매미가 아니라 꽃매미가 될지 모른다. 꽃매미의 습격은 나무만이 아니다. 지난 9월 제작진이 경북의 한 도시에서 목격한 이상한 광경. 떼지어 건물에 달려든 꽃매미들이 높은 벽면을 기어오르려 안간힘이다.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일까? 그러나 꽃매미의 생태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꽃매미는 낯선 침입자이자 나무를 죽이는 해충으로만 받아들여졌다. 갑작스런 대발생이 원인이다. 평범한 곤충도 수가 많아지면 재앙이 되는 것이다. 대발생은 곧바로 대규모의 농약 방제로 이어졌다. 올해 전국적인 꽃매미 방제 면적은 8,560헥타르.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면적에 살충제가 뿌려졌다. 그러나 살충제는 꽃매미만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다른 곤충들과 그 천적들까지도 함께 죽음의 길로 몰 수 있다. 넘어오는 순간 국내 생태계에 교란이 생긴 건 확실해요. 없던 녀석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농약을 지금 많이 쓰고 하는데 농약을 치면 죽기는 잘 죽거든요. 근데 워낙 마리수가 많으니까 죽이고 나면 또 어디서 다 와가지고 또 퍼지고. 그러니까 농약을 계속 써야 되는 게 문제죠. 무차별적인 농약 살포 외에 좀 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적인 대안은 없는 것일까? 최근 개발돼 주목받는 방법은 꽃매미가 좋아하는 나무에 살충제를 주사하고 그곳에서 수액을 먹는 녀석만 퇴치하는 유인 방제법이다.
근데 이것이 일반 약재로 뿌린다면 일주일만큼 뿌려야 하는데 이것은 한 번 주사를 해가지고 11월 초까지 계속해서 이 꽃매미가 얼어서 죽을 때까지 영하기온 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발휘하니까 오히려 경제적이죠. 하지만 꽃매미는 이미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깊은 숲까지 확산됐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자연의 천적들에 의해 꽃매미의 수가 조절되는 것이다. 외래종의 대발생을 막을 가장 이상적인 대안은 바로 생태계 안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꽃매미의 천적이 없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천적들이 확인됐다. 아직 꽃매미의 개체 수를 조절할 만큼은 아니지만 자연이 스스로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꽃매미가 많이 어떤 특정 종이 한 종이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 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스템, 생태계 자체의 균형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가장 간단하죠. 뭐냐면 그 생태계의 균형이, 그러니까 꽃매미하고 관련된 그런 어떤 생물계의 그 균형을 복구를 시켜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천적들이 들어와가지고 견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천적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또 많은 천적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꽃매미에 기생하는 그런 기생성 천적들도 아마 분명히 아마 발견되고 아마 뭐 접근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절이 자연의 옷을 바꿔 입힌다. 곤충들은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으로 가을이 왔음을 안다. 꽃매미의 가을은 짝짓기와 산란의 시간. 본능의 시계가 짝짓기를 재촉하면 수컷은 어디서건 암컷의 꽁무니를 쫓아다닌다. 곤충들의 사랑에도 그들만의 기술이 있다. 수컷 꽃매미는 날개를 펼쳐 춤을 추며 암컷의 환심을 사려 한다. 때로는 치열한 구애 경쟁도 벌어진다. 꽃매미의 암컷은 수컷보다 크다. 그리고 산란기가 가까울수록 알로 가득한 배가 불룩해진다. 짝짓기와 산란은 밤에도 계속된다. 수컷의 집요한 구애에 이어진 짝짓기 시간. 꽃매미들은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에너지를 짝짓기와 산란에 쏟는다. 교미가 끝나면 암컷은 산란 장소를 찾아 자리를 잡는다. 작은 생명의 캡슐이 하나씩 몸 밖으로 나온다. 어미는 알 하나가 나올 때마다 분비물을 내보내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부착시킨다. 암컷은 보통 30-40개의 알을 낳은 후 생크림 같은 액체를 분비해 알무더기를 감싼다. 천적과 추위로부터 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암컷 한 마리가 많게는 400-500개의 알을 낳는다. 깊은 밤, 생명의 씨앗인 꽃매미의 알들이 포도나무에 가득하다. 그러나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한반도 꽃매미의 비극이다. 내년 봄과 여름, 우리는 또 한 차례
꽃매미의 대발생을 목격하게 될 것인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우리 곁에 온 낯선 곤충. 어느 한 종이 지나치게 수가 많아지는 대발생은 분명 이상 징후다. 그러나 모든 대발생에는 고유의 메시지가 있다. 꽃매미의 폭발적 증가는 한반도의 환경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의미다. 그 변화는 앞으로 제2, 제3의 새로운 종의 침입과 대발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내년 봄, 또 한 차례 대발생을 예고하고 있는 꽃매미. 그들은 결코 저절로 우리 곁에 오지 않았다. 꽃매미를 불러들인 것은 인간이고 그 대발생의 숙제를 풀어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